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정인영 매일행정법입니다. 자, 오늘도 2월 24일 월요일이죠. 시작해야죠. 주말에는 강론, 주중에는 총론. 자, 총론 문제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변호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통치행위. 고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판례가 나오긴 했는데 그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치행위. 자, 우리나라에서는 법치행정이라고 해서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이 법치행정 원칙이 행정령의 지도 원리입니다. 지도 원리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행정 영역에서는 법을 떠나선 있을 수 없다. 다만 단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 법치행정의 지도 원리인데 요거의 예외.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통치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권력관계. 세 번째가 재량. 요 네 번째를 판단 여지를 따로 떼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판례는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먼저 계획 재량도 이렇게 포함돼서 옛날엔 이렇게 갖고 전통적으로 법치주의, 법치행정으로부터 자유 영역이다. 자유 영역으로 논의되는 분야. 논의되는 건 네 군데였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통치는 종전에는 통제받지 않는다.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법칙이 적용받지 않다가 최근에는 지금은 자, 통치행위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기본권 침해 관련이 됐거나 또는 법치주의 법치행정에 반한다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합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사법심사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사법심사 하니까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무리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거나 법치행정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라는 견해로 최근엔 바뀌었고, 특별권력관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는 사법심사 대상 법치행정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전히 법치행정에 적용을 받죠. 전면적으로 사법 통제 대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꼬리를 조금 요게 있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얘기 하죠. 법률의 재량이 조금 더 일반보다 넓다. 아니, 일반 형법보다는 군형법에는 없는 범죄도 있고요. 또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많아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그래서 재량이 일반적인 범위보다 넓어서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일반 법보다는 조금 더 강한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재량 원래 종전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법치행정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다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얘도 사법심사 대상이긴 됐어요. 사법심사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그러면서 일탈, 남용, 심사만 합니다. 하지만 계획재량은 형량의 하자 심사. 그래서 다른 방법의 심사는 안 되고 일탈, 남용, 심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 여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쓸게요. 대법원은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판단 여지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는 곤란할 만큼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행정청에 해석의 재량을 주겠다, 해석의 판단을 주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판례 입장에서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일탈남용 심사만은 가능하다 해서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오늘 문제는 통치행위 문제였어요. 그래서 판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아니, 우리나라 통치행위 인정한 거 많아요. 이건 아예 부적법 각하예요. 부적법 각하.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튕겨나왔죠. 대북 송금. 이건 사법심사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얘는 통치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심사했고요. 금융실명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거는 통치행성 인정을 했는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어서 사법심사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그랬는데 기각이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사면권. 이런 거 통칭이 맞아요. 사면권 통칭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조약 체결 통칭이 맞습니다. 자, 72조 헌법에 국민투표 제한할 수 있는 부의권 통칭이 맞아요. 그다음에 서훈 주는 거예요. 서훈 수여. 서훈을 수여하는 거. 이건 통칭이 맞아요. 하지만 서훈을 취소하는 거. 이거는 통칭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서훈을 수여하는 거는 아무래도 수익적이잖아. 하지만 주어진 서훈을 취소하면 침익적이잖아요. 그 사람의 권리의 변동을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 통칭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최근의 판례는 남북 경협 중단, 대통령의 결정 통칭 인정. 근데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어서 사법심사했는데 기각. 이거는 2022년 판례였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훈 취소. 서훈 취소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통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1번 맞고. 2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 그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 이건 통칭이 아니라니까요. 사법심사 대상이고요. 통치행위 아니고 사법심사합니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2번이. 3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권력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개성공단 전면 준다. 이게 22년 판례. 12월 달에 있었죠.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칭이성을 인정하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침해 관련해서 자, 사법심사 했죠. 근데 기각. 요거였어요. 4번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똑같아요. 요 사건하고 똑같아요. 통칭 인정, 사법심사 함, 직접 관련되므로 기각. 똑같습니다. 결론. 금융실명제. 외국의 국군 파견, 이라크 파병. 이건 통칭의 대상이 맞습니다. 사법심사 대상 아닙니다. 라고 판단한 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 자제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지켰다면 안 지켰으면 사법심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결정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이야 어떻게 되는지 헌법재판소 결의를 존중해야죠. 어찌됐든 오늘 문제 잘 보셨죠? 정답은 2번. 요즘에 통칭이가 조금 자꾸 거론되니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잘 정리하시고요. 내일도 모레도 저랑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정인환입니다.